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인연금 펀드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개인연금 펀드 이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상보다는 굉장히 높았고요. 관련해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개인연금 펀드의 실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투자 설명서나 간이 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펀드 같은 경우에 판매 수수료가 얼마고 연간 보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연간 보수가 1%에서 좀 비싼 거는 2%까지, 싼 거는 뭐 0. 몇 %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실제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을 떼갈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총 보수는 연간으로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1년에 총 해서 얼마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 원, 2만 원 낼 때는 사실 그걸 계산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위가 1,000만 단위, 2,000만 단위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쯤 나오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화면에 펀드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세 가지 그 펀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펀드가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러티 증권타 투자 신탁입니다. 이 상품은 제가 2019년도 8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이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20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투자 원금은 1,115만 원이고요. 저의 총 평가 금액은 1,279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 총 보수율은 1.568%로 21만 7,348원을 이 펀드에서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날짜별로 평가하면서 가져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1년에 총 가져가는 보수가 21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적정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큰가요?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입한 두 번째 펀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두 번째 펀드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자 투자 신탁 PRS 주식 재간접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19년 8월 7일 날 가입을 했고요. 정보 제공 시점은 2020년 10월 31일입니다. 투자 금액은 1220만 11원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1606만 3725원입니다. 수익률도 좋죠. 보이시죠? 그리고 보수가 얼마를 빠져갔느냐? 12만 865원. 그래서 총 보수율이 0.765%. 아까 1.56%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이게 훨씬 더 싼 상품이죠. 그죠? 보수율은. 그리고 수익도 괜찮으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피델리티 상품이 한국 웰링턴보다는 저한테는 좀 더 많은 수익을 갖다 주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이 IBK 플레인 바닐라 EMP 증권 투자 신탁 CP C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P 혼합 재간접형, 그러니까 개인연금인 거죠. 거기에서 가져간 상품인데요. 투자 원금은 1,565만 8,740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수수료 평가 금액은 1,673만 원. 생각보다 수익률은 별로 좋진 않네요. 위에 거보다는. 근데 수수료와 보수를 얼마 가져갔느냐? 1.27%에서 24만 8천 원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굴려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만큼 그 가져갔던 수익에서 우리가 빼야 되는 보수나 재반 수수료를 뺀 금액이 실질적인 내 수익이기 때문에 펀드의 실질 보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감을 잡으셔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펀드가 있는데 하나는 1.27, 하나는 1.5 정도 되었고요. 하나는 0.7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1년이기 때문에 크게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뭐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꾸준히 빼나가는 그 펀드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셨을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건지, 어떤 상품을 선택하셔야 나의 유리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뭐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보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익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수익을 뭐 50% 먹었어요. 연간 1% 뗀다고 뭐 큰 문제 생기지는 않죠. 근데 그게 20%, 10% 내려왔을 때, 뭐 5%, 4% 됐을 때 1%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펀드를 한번 그 10만 단위가 아니고 1000만 단위로 무언가를 만드셨을 때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이 빠져나가는구나 정도를 인지하고 계셔야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접 투자를 되게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보수를 줘야 되니까요. 근데 달리 말하면 이 보수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책임 펀드 매니저 이러신 분들이 나의 자산을 실제로 운용해 주는 거니까 그 비용을 내는 게 나을지 아닐 건지 나을 건지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금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펀드는 당연히 보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난 보수 좀 적은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ETF를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연금 펀드에서도 ETF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시고 내가 좀 그 특정 분야를 좀 잘 알고 혹은 어떤 국가나 어떤 주식이 어떤 섹터에 해당하시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펀드, 액티브형 펀드보다는 ETF가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렴하니까 훨씬 더 저렴하니까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나에게 가져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단위가 1000만 단위, 2000만 단위 연금을 이전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3000에서 4000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나의 펀드를 하지 않고 보통 두 개나 세 가지 펀드를 운영하시는데 1000만 단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수수료는 보통 1% 내외다. 그럼 1000만 원이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는 이제 없어지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야지만 나에게 도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납입하고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시고 연금저축보험 납입을 끝냈거나 아니면 납입 중이신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품의 어떤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저와 상담하시고 개인연금 저축을 개인연금 펀드로 이전할지 말지를 한번 고민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앞으로 그 준비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